We just saw Shakira, Coldplay, Justin Bieber, Madonna, and by far, BTS were the best. Big fan, bro. Big fan. 오늘 새벽 인류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무대에서 96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드컵 결승전 그 하프타임에 사상 처음으로 공연 무대가 선 건데요. 마돈나, 샤키라, 저스틴 비버까지 팝 역사의 전설들이 총출동한 11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나자마자 나온 세계 언론의 평가는 뜻밖에도 싸늘했습니다. 영국 BBC 생중계에서는 원색적인 혹평이 그대로 전파를 탔고 미국의 타임지는 과했고 알맹이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죠. 사상 첫 시도치고는 너무 욕심을 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혹평 기사들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상하게 단 한 팀에 대해서만은 전혀 다른 문장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실상 이쇼 최고의 무대였다. 그리고 그 한 팀이 한국에서 온 7명이었습니다. 세계의 전설들이 줄줄이 아쉬운 점수를 받아드는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몇 시간 앞으로 돌려보면 그 답은 새벽 4시에 경기장 안에 있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 미국 뉴욕의 관문이라는 뉴저지 스타디움입니다. 82,500석이 빈자리 하나 없이 가득 찼는데요. 이날 열린 경기가 바로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결승전이었습니다. 유럽의 챔피언과 남미의 챔피언이 결승에서 처음 맞붙는 데다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는 메시의 사실상 마지막 결승전. 전 세계가 이 새벽에 잠을 반납하고 화면 앞에 모여 앉은 이유죠. 그리고 전반전 45분이 끝난 순간 월드컵 96년 역사에 없던 장면이 시작됩니다. 심판이 빠져나간 잔디 위로 무대가 세워지더니 팝의 여왕 마돈나가 등장한 겁니다. 그것도 걸어서가 아니라 축구의 전설 호나우두와 호나우지뉴가 직접 운전하는 차를 타고 말이죠. 시작부터 스케일이 다르다는 걸 보여준 셈인데요. 마돈나의 무대가 끝나고 파란 정장을 차려입은 오케스트라가 잔디 위에 도열합니다. 그런데 그 연주자들 사이에서 붉은 옷의 청년이 불쑥 솟아오르며 노래를 시작하는데요. BTS의 막내 정국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3억 장 넘게 팔린 그 노래 다이너마이트의 첫 소절이 8만 관중 위로 퍼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가사가 평소와 다릅니다. 이날을 위해 노래를 월드컵 버전으로 바꿔 부른 건데요. 원래 가사 대신 킹콩, 킥더볼, 공을 차라는 축구 가사가 튀어나옵니다. 안무에도 공을 차는 듯한 발차기 동작을 곳곳에 심어놨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축구 무대에 서면서 그 무대를 위한 맞춤 무대를 준비해온 겁니다. Oh, that's sick. It's rolling and the freaking rowing. Yeah, with the fireworks. Let's go. 7명 전원이 붉은 의상으로 잔디를 누비는 동안 객석에서는 떼창이 터져 나왔습니다. 8만 관중 상당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불렀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는데요. 문제는 이 무대가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쇼 전체에 대한 세계 언론의 채점이 시작된 거죠. 공연이 끝나자 세계 최대 스포츠 매체인 미국 ESPN이 출연자 한 팀에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 결과가 흥미로운데요. 팝의 여왕 마돈나가 10점 만점에 9점. 그런데 그 다음이 바로 BTS 8점입니다. 월드컵 주제가의 주인공 샤키라가 7점. 그리고 저스틴 비버는 6점에 그쳤습니다. 별로였다는 짧은 평과 함께 말이죠. 숫자보다 중요한 건 평가의 내용입니다. ESPN은 BTS의 무대를 두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안무는 흠잡을 데 없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문장이 이어지는데요. 사실상 이쇼 최고의 무대였는데 더 많은 시간을 줬어야 했다. 마돈나, 샤키라, 비버라는 팝의 전설들을 한 무대에 모아놓고 최고의 무대로 꼽힌 건 한국의 7청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유일한 아쉬움이 짧았다는 것 뿐이었고요. 이 평가가 더 값진 건 쇼 전체를 향한 시선이 결코 곱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타임지의 혹평에 더해 영국 BBC 생중계에서는 잉글랜드의 전설 웨인 루니가 쇼 전체를 두고 듣기 민망한 수준의 원색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만큼 냉정한 잣대가 들이대진 무대였다는 건데요. 그 싸늘한 채점표 위에서 흠잡을 데 없다는 평가를 받아낸 팀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언론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공연 직후부터 SNS에는 전 세계 시청자들의 관전평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 유독 반복해서 등장한 문장들이 있는데요. BTS 파트가 이 쇼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다. 심지어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대만이 유일하게 신났던 부분이었다. 쇼 전체에 실망한 시청자들조차 이 11분 중에 한 대목만큼은 인정하고 넘어간 셈이죠. 그 중에 무릎을 치게 만드는 반응이 하나 있었습니다. 피파는 매진 콘서트를 막 끝낸 이 팀을 데려와야 하프타임 쇼가 산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들은 불과 하루 전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92,000명 매진 공연을 막 끝내고 온 참이었습니다. 파리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대서양을 건너와 그대로 월드컵 결승 무대에 오른 거죠. 전 세계 시청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일반 시청자들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축구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의 입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팔로워 600만 명을 거느린 축구 인플루언서 벤블랙입니다. 축구 콘텐츠로 600만을 모은 사람이니 팝 가수한테 후한 점수를 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런 그가 이번 쇼를 보고 남긴 평가가 이랬습니다. We just saw Shakira, Coldplay, Justin Bieber, Madonna, and by far BTS were the best.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마돈나, 샤키라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BTS의 공연이 최고였다는 극찬인데요. 팝의 여왕과 월드컵의 상징을 앞에 두고 축구 전문 인플루언서가 주저없이 한국의 7명을 첫 손에 꼽은 겁니다. ESPN의 점수표와 정확히 겹치는 평가죠. 그리고 이날 현장에는 세계에서 탑3 안에 꼽히는 스트리머도 와 있었습니다. 구독자 5,800만 명의 미국 스트리머 아이쇼스피드인데요. 이 친구가 하프타임 무대가 시작되자 자리에서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고 이 장면이 지금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장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무대를 내려오는 BTS와 이 친구가 딱 마주친 건데요. 신이 난 나머지 그 자리에서 공중제비를 돌더니 멤버들을 와락해 안아 버립니다. Big fan, bro. Big fan. Oh my god. Big fan. Big fan, y'all. Oh crap. We just met BTS. 5,800만 명이 보는 채널의 주인이 팬처럼 뛰어와 안기는 장면. 전 세계 젊은 층에게 이 무대가 어떻게 가닿았는지를 이 한 장면이 다 보여준 셈이죠. 경기장 안에는 또 한 명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축구의 아이콘 데이비드 베컴인데요. BTS가 베컴과 마주서서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한 시대 축구를 상징했던 얼굴이 한국의 7명과 나란히 서서 인사를 주고받는 그림. 이날 이 경기장에서 이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짚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무대가 도대체 얼마나 큰 무대였길래 세계의 전설들까지 이 한 무대에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결승을 전 세계에서 14억 2천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미국 슈퍼볼 하프타임 쇼가 1억 3천만 명 수준이니까 그 10배가 넘는 눈이 쏠리는 자리인 거죠. 이번 결승은 메시의 마지막 무대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져 그 이상이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요. 미국에서만 봐도 이번 대회는 이미 방송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미국 대표팀의 16강전 하나가 단일 채널 최고 4,100만 명을 찍었는데 2016년 이후 미식 축구를 제외하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본 스포츠 중계였습니다. 그 인류 최대의 무대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노래가 한국어로 만든 그룹의 노래였고 경기는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연장 끝에 1대0으로 꺾으며 끝났습니다. 메시의 마지막 결승이 눈물로 끝난 밤,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기억 한가운데에 하프타임에 그 붉은 7명이 함께 새겨진 겁니다. 이 새벽의 무대를 두고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가 인상적인 문장을 하나 남겼습니다. 3번의 월드컵 전 한국의 작은 공연장에서 수백 명의 팬 앞에 서던 7남자가 지금 82,500석 스타디움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요. 12년 전, 그러니까 브라질 월드컵이 열리던 그 해에 데뷔한 이 팀이 지나온 거리를 미국 언론이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만 놓고 봐도 그 길은 선명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홈이었던 런던의 축구장을 가득 채웠고 김민재 선수가 뛰는 미넨의 축구장을 이틀 연속 매진시켰고 바로 그제 밤에는 파리의 국립경기장에서 9만 2천 명과 함께 유럽 투어의 막을 내렸죠. 유럽 축구의 심장들을 차례로 지나온 여정의 종착지가 축구라는 스포츠의 정점인 월드컵 결승 무대였던 겁니다. 한 시대를 만든 전설들 사이에 한국의 7명이 아주 자연스럽게 서 있는 장면. 어쩌면 이 한 장면이 오늘 새벽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96년 역사상 처음 열린 무대에서 세계가 가장 후한 점수를 준 이름이 한국이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새벽잠을 설친 값은 충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귀한 시간을 내어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나가시기 전 염치 불구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정보 클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